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이명박을 구속시킬 카드를 갖고 있다.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할 거예요. 분명히 구속됩니까? 검찰이 이게 수사를 하기만 하면 제가 지금껏 취재해온 바로는 우리 각하께서는 돈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구나 또 물러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깊이 안 숨겼어요. 깊이 숨기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잠깐 모래만 이렇게 깔아놓고 살짝 놨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금방 회수해 올 수 있어요. 그래요? 시간이 너무 지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 주변 사람들이 다 감옥 가도 그래도 돈을 뺐고 에리카 김 어떤 사이였어.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 동생을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감옥에 보냈어요. 김경주 씨가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돈이 김경주 씨한테 있었어. 네. 자, 돈 내놓고 그러면 너도 봐주고 김경준도 봐주겠다.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네. 이명박 각하 쪽에서 네네. 돈을 받았는데 안 빼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더러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여기저기 흔적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원외교 같은 경우도 투자공사들이 있고요.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다 공사를 통해서 어떤 회사에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는 다 깡통이었고요. 깡통 광산, 깡통 유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들인 회사 그리고 투자한 광산 여기를 뒤져보면 이명박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소송하고 문제 삼고 그러면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껏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껏은 박근혜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이명박이 깔아놓은 고속도로에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주사만 맞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관심 없었어요. 김기춘이 우병우가 최순실을 몰랐어요. 몰랐으면 바보 아니면 멍청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주사 맞고 놀게 놔두고 기네들끼리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력이 바뀌면 검찰이 알아서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꾸려놓으면 이명박은 금방 잡습니다. 이게 또 이명박을 잡으면 이명박에 숨겨둔 굉장히 큰 재산들을 다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에 굉장히 큰 돈이 그 정도예요? 네. 우리 호주머니에 몇백만 원씩 돈 1,000만 원씩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명박을 잡는 거는 우리가 돈 벌고 부자가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김종대 그때는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군사 전문가 전문지를 하고 계셨죠. 네네. 그때 제가 2년 전 여름에 가서 김종대 선배한테 린다 김을 만나겠다. 린다 김을 만나야겠다. 왜 그러냐? 소개시켜달라고. 린다 김이 청와대에 드나들고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년 전에요? 2년 전에. 의원 되기 전에 제가 여름에 찾아갔었죠. 근데 그때 제가 린다 김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었던 이유가 린다 김이 청와대에 드나들고 최소 5-6차례 청와대에 드나들고 청와대에서 자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잠까지 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기무사 쪽에서 들었는데 린다 김은 아시다시피 YS 때 큰 군사 스캔들로 좀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그냥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네네네. 사실 그 전까지는 굉장한 인맥과 우리 그랬죠. 군사 방산업체 영향력이 많았죠. 그리고 네.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장관하고도 그런 정도의 급 있는 사람들은 다 아주 막역하게 알고 지내는 실력자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갑자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산이나 무기 시장에서 조금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린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인 시절 때 린다가 자기 산타모니카 집에 불러다가 산타바바라입니까? 산타모니카 해변이요. 산타모니카가 맞습니다. 산타모니카예요. 네, 산타모니카입니다. 네. 산타클로스는 아닐까? 산타모니카 별장에서 지내기 하고 거기서 글도 쓰고 그랬죠. 그거는 좀
의원님이 잘 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특검의 조사 내용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특검이 그래서 린다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출장 갔었어요. 오, 그래요? 특검이. 예. 특검이 출장 갔는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린다 김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자기 철칙이라고 아. 그 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적어도 사드는 문제가 아닌데 네. 린다 김은 로키드 마틴, 우리 전 세계 가장 큰 방산업체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미미했어요. 로키드 마틴의 그 로비스트였고요. 주력 비행기를 바꿉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 스텔스 비행기 보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 기종으로 바꾸는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세 개가 경합을 벌입니다. 그런데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4대 주요 핵심 기술을 한국에 전수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가격도 쌌어요. 네. 그래서 보잉이 1등을 하고 에어버스가 2등을 하고 로키드가 3등을 합니다. 보잉사로 낙점이 됐어요. 네. 낙점이 됐는데 한 달 있다가 이게 바뀝니다. 뒤집어 엎어져. 뒤집어 엎힙니다. 부결시켜요. 갑자기 그러면서 김관진이 부결을 시키고 로키드 마틴으로 주면서 이게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설명이 없어요. 이상하죠? 네. 좀 이상합니다. 네. 저 책정된 금액이 8조 5천억인가요? 예, 원래 8조 5천억 됐는데 네. F-35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60대를 사야 되는데 어, 로키드 마틴 비행기는 40대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7조 8천억으로 네. 약간 줄입니다. 약간 20대 팍 줄이면서. 20대 줄이면서 아마 이건 20대가 늘어나면서 10조로 될 거예요. 근데 비행기 산업이 뭐가 문제가냐면요. 전투기는 30년 정도 씁니다. 30년 정도 30년이 표준 수량, 표준이죠. 표준 수명. 30년에서 40년 쓰는데 30년간 혹은 40년간 수리, 유지, 보수, 관리비가 필요해요. 스텔스 비기는 한 번 떴다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칠을 다시 해야 돼요. 스텔스 도료를 다시 칠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행기는 수명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부품을 새로 바꿔줘야 됩니다. 고장나서 고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기체값의 3.8에서 5배. 그러니까 10조 원어치 비행기를 사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30조, 40조, 50조를 더 넣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7조 8천억짜리 계약이 아니라 이게 50조짜리 계약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아, 그럼요. 네. 잘 알고 계시죠. 자, 린다 김이 움직였어요. 린다 김이 처음에 움직였을 때는 정윤회 씨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린다 김이랑 정윤회랑요. 네. 오. 린다 김하고 정윤회하고 자주 움직이고 다른 로비스트도 같이 본 적이 있고요. 검찰 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린다 김은 마약 문제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데 네. 원래 구속돼서 이렇게 오래 살 일이 아닌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 조서에 따르면 몇 월 며칠 날 린다 김이 정윤회 씨 네. 그리고 전직한 장관 그리고 유명인 가수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청담동에 있는 어떤 노래방에 가서 어떤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노래방 저도 압니다. 그렇죠. 예, 가끔 갑니다. 잘 아시죠? 예. 가끔 가신다고요? 예. 자, 정윤회하고 린다 김이 팀으로 로키드 마틴을 위해서 처음에 같이 뛴 거는 맞아요. 그 보잉사를 로키드 마틴으로 바꾸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린다 김이 했어요. 그런데 로키드 마틴하고 우리하고 계약하는 데는 정윤회하고 린다 김이 배제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최순실이 나와요. 그게 몇 년도 얘기죠, 정확하게? 이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 2년 전이면은 정윤회하고 최순실하고 틀어질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즈음에 정윤회와 최순실하고 틀어질 즈음이었는데 네. 그 중간에 로키드라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방산업체는 방위산업체. 맞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비했어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수주한 로키드 마틴의 액수가 참여정부 5년 동안 했던 그 수주 액수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국의 무기 시장에 로키드가 네. 수주한 내용 보면 공군과 해군의 한국형 전투기 KF-X 120대입니다. 그다음 공군 주력 KF-16 134대 성능계량 사업. 예, 그다음 맞습니다. 해상 예. 초계기 바이킹 12대. 예.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항공기 도입 사업에서만 계약한 내용이 27조 8천억 원입니다. 그렇죠. 날아다니는 건 거의 다 거의 먹은 다 거예요.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지스함 전투체계 전투체계 또 금강 들어가죠. 4차 후속 지원, 페이트리엇 3 성능 개량 예.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계약한 액수가 참여정부의 100배가 넘어갑니다.
어이구야. 100배요? 이건 계약한 액수만 합니다. 방위사업청 해외 구매팀에서 그렇죠. 계약한 액수만 그렇습니다. 100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F-35가 첫 번째 신호탄이었어요. 네. 이게 주로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사업이에요. 한번 물꼬가 트이니까 주로 로키드가 다 먹었죠.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갑자기 보잉사에서 하고 로키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사던 게 네. 무기가 갑자기 로키드로 쏠립니다. 네. 그때는 처음에는 린다김하고 정윤회가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최순실이 앉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로키드 회장이 재작년 6월이었습니다. 6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최순실을 만났다. 그때부터 로키드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하고 로키드가 한국의 무기 사업을 다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0조짜리가 아니라 그게 50조짜리고 20조짜리가 아니라 그게 100조가 넘어가는 그런 사업을 아니 근데 싹쓸이합니다. 만약에 차세대 전투기가 F-35가 꼭 필요한 거였다면 그걸 만든 회사 그리고 로키드였다면 그건 꼭 무슨 어떤 로비나 이런 거에 의한 게 아니라 F-35를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로키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F-15 사일런트 이글이 낙찰이 된 건 뭐냐면 가격 입찰에서였어요. 방위사업청이 F-15 사일런트 이글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방추위에 발의를 한 거죠. 근데 대부분 부결되는 법이 없어요. 네. 다 정부 지침대로 평가를 한 거니까. 네. 재작년 아마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그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전주부터 좀 흐름이 이상했어요. 소문이 이상하게 돌더라고요. 그래 우리 보잉이 다 된 줄 알았죠. 이미 방사청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세 개 중에 입찰해 보니까 사일런트 이글 F-15 하나밖에 통과를 안 했다. 단독 통과했다. 네네. 나머지 두 개는 자격 박탈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단독 후보로 올렸는데 놀라운 일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정부에서 지침 그대로 한 거를 올렸는데 부결할 때 거기서 그 유명한 발언 아까 김관진의 정무적 이유를 고려해서 이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결을 시키고 재평가를 하라고 방사청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평가 기준을 바꿔서 그 평가 기준 바꾼 게 뭐겠어요? 한국 전투기에 스텔스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이 조건을 넣어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이번엔 어때? F-15 사일런트 이글하고 유로파이터는 자동 탈락이고 이번엔 F-35 하나만 단독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차세기 그러니까 두 번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스텔스 기능을 넣었어요? 스텔스 기능을 F-35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명절 때 그 예. 명절 때 린다김이 청와대에 예. 있었습니까? 청와대에서 지내는 게 그때입니까? 재작년 추석에 2000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도 더 나요. 2014년 추석 때 상황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작년이 아니죠. 2014년이죠. 14년. 내가 뭐 청와대 보안 손님도 아니고 뭐 내가 청와대 경호실에 뭐 행정관도 아니고 린다김이 청와대의 보안 손님이었죠. 초창기에. 제가 설 명절에 들어가 떡국을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먹은 건 아는데 네. 추석 때 들어가서 송편을 같이 먹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설 때 들어가서 자고 나왔다 이 얘기 못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떡국까지는 같이 먹었고 잠을 잤다. 자고 나왔다. 그 2014년 11월에 정윤회 파동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때는 정윤회가 실각한 상황이었고 사실상. 네. 그러면 딱 아기가 맞네. 일단 그렇습니다. 사드는 로키드 마틴에서 들여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최순실의 입김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이다. 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이건 주 기자님의 조장이었어요. 네, 네. 여태 둘이서 쿵차쿵차쿵 하다가 아니 난 딴 말 한 적 없어요. 그렇다면 최순실이 다리를 놓아서 로키드 마틴이 대박이 났다면 최순실에게 리베이트가 떨어진 건 얼마였을까? 만약에 최순실이 어떤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로키드 마틴에게 대박을 안겨줬다면 분명히 최순실도 뭔가 인마이 포켓한 게 있지 일반적인 않았을까요? 뭐 커미션 같은 걸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네. 이 문제는 정식으로 등록된 로비스트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분들이. 예. 그러면 어떤 합리적인 국제 기준에 의한 수수료로 가는 관계는 아니에요. 예.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정윤회라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최순실이 과연 이 무기 프로젝트를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 머리로. 우선 린다하고 최순실은 확실히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린다와 그러니까 이 최순실은? 협조 관계가 그게 석연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스타일이 우선 너무 다르고 이런 걸 동업할 만한 관계 같지는 않아요. 우선 굉장히 일하는 스타일, 노는 물,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격 자체가 몸값이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큰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특별히 근데 최근 한 수십 년 동안은 중국한테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몇천 년 동안 중국의 빨대를 꽂고 살아온 것도 맞아요. 그런데 경제적 불균형이나 불평등을 좀 한번 잡으려고 생각했었어요. 중국에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사드 문제는 뭐 미사일이나 방어 체제에 편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우리가 끼워준 건데 특별히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드 배치는 없다, 논의도 없다, 결론도 없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되기 10일 전에 황교안 총리도 그랬고요. 배치하면 이런 외교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커지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실 라인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도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근데 이건 비선 라인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줬다. 아시다시피 안종범 사초, 그다음에 정호성의 녹취록 이런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지시를 받습니다. 이거는 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해서 최순실이 결정하고 그걸 결정을 집행하는 자기가 지시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을 유추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드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이렇게 추론해보면 이거는 비선 실세의 그냥 결단 최순실의 결정이 아니겠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드 결정이 최순실이 했다. 이미 수도권 방어에 사드가 그 효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자기네들이 페이트리어트 부대를 수도권에 설치하겠다고 또 무기를 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드는 효용이 없는데 저는 차기 정부에서 외교력을 잘 발휘하면 좀 그래도 실마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트럼프가 국방부 부장관에 보잉사에 있는 사장이었던가요? 네. 보잉사 사장을 국방부 부장관에 임명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로키드 마틴 회장을 불러다가 엄청 깼어요. 깼죠. 예, 아무래도 민주당하고도 로키드하고 좀 밀월 관계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좀 뒤엎는 그리고 보잉사로 좀 돌리려는 군수산업체를 좀 돌리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죠?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로키드에게 올인했던 그 부분이 이 행정부가 트럼프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틈이 조금 있을 것 같았어요. 산타모니카 집에 불러다가 산타바바라입니까? 산타모니카 해변네요. 산타모니카가 맞습니다. 산타모니카예요. 네, 산타모니카입니다. 네. 산타클로스는 아닐까? 산타모니카 별장에서 지내게 하고 거기서 글도 쓰고 그랬죠. 그거는 좀 의원님이 잘 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특검의 조사 내용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특검이 그래서 린다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출장 갔었어요. 오, 그래요? 특검이. 특검이 출장 갔는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린다 김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자기 철칙이라고 그 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적어도 사드는 문제가 아닌데 네. 린다 김은 로키드 마틴, 전 세계 가장 큰 방산업체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미미했어요. 로키드 마틴의 그 로비스트였고요. 주력 비행기를 바꿉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 스텔스 비행기 보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 기종으로 바꾸는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세 개가 김기춘이 우병우가 최순실을 몰랐어요. 몰랐으면 바보 아니면 멍청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주사 받고
놔두고 기네들끼리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권력이 바뀌면 검찰이 알아서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꾸려놓으면 이명박은 금방 잡습니다. 이게 또 이명박을 잡으면 이명박에 숨겨놓은 굉장히 큰 재산들을 다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에 굉장히 큰 돈이 그 정도예요? 네. 우리 호주머니에 몇백만 원씩, 돈 1,000만 원씩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명박을 잡는 거는 우리가 돈 벌고 부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 김종대, 그때는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군사 전문가. 전문지를 하고 계셨죠. 네네. 그때 제가 2년 전 여름에 가서 김종대 선배한테 린다김을 만나겠다. 린다김을 만나야겠다. 왜 그러냐? 소개시켜달라고. 린다김이 청와대에 드나들고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시간 너도 봐주고 김경준도 봐주겠다.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이명박 저기 각하 쪽에서 네네. 돈을 받았는데 안 빼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더러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여기저기 흔적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원외교 같은 경우도 투자공사들이 있고요.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다 공사를 통해서 어떤 회사에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는 다 깡통이었고요. 깡통 광산, 깡통 유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들인 회사 그리고 투자한 광산 여기를 뒤져보면 이명박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소송하고 문제 삼고 그러면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껏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껏은 박근혜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이명박이 깔아놓은 고속도로에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주사만 맞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관심 없었어요. 심상치 않다. 2년 전에요? 2년 전에. 의원 되기 전에 제가 여름에 찾아갔었죠. 근데 그때 제가 린다김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었던 이유가 린다김이 청와대에 드나들고 네. 최소 5-6차례 청와대에 드나들고 청와대에서 자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잠까지 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기무사 쪽에서 들었는데 네. 린다김은 아시다시피 YS 때 큰 군사 스캔들로 좀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그냥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네네네. 사실 그 전까지는 굉장한 인맥과 우리 그랬죠. 군사 그 방산업체 영향력이 많았죠. 그리고 뭐 네.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장관하고도 그런 정도의 급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주 막역하게 알고 지내는 실력자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갑자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산이나 그 무기 시장에서 조금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린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인 시절 때 린다가 자기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이명박을 구속시킬 카드를 갖고 있다.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할 거예요. 분명히 구속됩니까? 검찰이 이게 수사를 하기만 하면 제가 지금껏 취재해온 바로는 우리 각하께서는 돈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구나 또 물러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깊이 안 숨겼어요. 깊이 숨기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잠깐 뭐 모래만 이렇게 깔아놓고 살짝 놨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금방 회수해 올 수 있어요. 그래요? 시간이 너무 지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 주변 사람들이 다 감옥 가도 그래도 돈을 뺐고 에리카 김 어떤 사이였어.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 동생을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감옥에 보냈어요. 김경준 씨가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돈이 김경준 씨한테 있었어. 네. 자, 돈 내놓고 그러면